자, 먼저 금속, 비금속 볼 건데,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금속들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현된 게 비금속이고, 중간에 껴있는 것을 준금속이라고 한다는 거 알았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에서 금속이 많냐? 비금속이 많냐? 금속이 훨씬 많죠? 일단 알아야 되고, 위치하는 곳이 어디냐? 위치하는 곳이 왼쪽, 아래쪽에 위치하는 게 금속. 오른쪽이랑 위에 위치하는 게 비금속이죠. 그래서 금속의 위치, 비금속의 위치가 어딘지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건 다 금속이냐? 모두 금속이냐? 그럼 또 맞아 틀려. 예외가 있어. 왜냐면 수소가 예외죠. 쟤 때문에 엄청 낚여. 수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금속이죠. 틀린 말이죠. 두 번째, 일족 원소는 금속이다. 틀린 말이죠. 일족 중에 비금속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족 원소는 금속이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또 이제 원자과 전자까지 배우면 또 낚시할 게 많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상태입니다. 실온이라는 말은 현재 온도를 말해요. 실제 온도, 현재 온도를 말하고 현재 이 온도에서 그 물질의 상태가 고체 상태이면 까만색, 액체 상태이면 빨간색, 기체 상태이면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금속은 다 거의 까만색인 거 보여요. 금속. 다 까만색이야. 하나 빼고. 누구? 수은. 체크하십시오. 수은만 유일하게 액체입니다. 시험에 나오겠죠. 실온에서 모든 금속은 고체이다. 아니죠. 수은이라고 하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비금속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비금속은 기체도 있고요. 액체도 있고요. 고체들도 있습니다. 고액기가 다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만 액체죠. 누구? 브로민입니다. 브로민 하나만 액체. 다시 말해서 금속에서 유일하게 수은만 액체고요.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브로민만 액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118개 원소 중에 액체인 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수은과 브로민 딱 두 개만 액체 상태인 겁니다. 알겠죠? 일족 봐봐. 일족은 다 까만색이니까 다 금속이죠. 그죠? 하나 빼고. 수소, 비금속이면서 기체 상태인 거 하나 있죠. 그 다음 주목해야 될 게 17쪽, 18쪽이에요. 봐봐요. 자, 일단 18쪽은 우리 아까 되게 안정적인 기체들이다라고 했었지. 기억나니까? 안정적이다.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들. 봐봐. 거의 기체죠. 마지막에 오간의 손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체죠. 기체에서 할로젠 기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거의 다 기체구나라는 거 일단 파악하고 있으면 되고요. 17쪽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체들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죠. 고액기를 다 갖고 있고요. 최소한 이 4개는 암기를 좀 따로 해요. 따로. 우리 20번까지 외웠잖아. 이 4개는 묶어가지고 따로 암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쪽 원소 4가지 이렇게 암기해요. FCl, BrI, FCl, BrI, FCl, BrI 이 4가지 원소를 기억해야 되고요.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순서를 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리 설명하면 일족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17쪽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할로젠. 저기 할로젠과 알칼리 금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 저게 1쪽에 있는 쟤네들 공부하자는 얘기고 17쪽에 있는 얘네들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1쪽과 17쪽을 공부하자라는 게 3번에서 배워보자 하는 겁니다. 금속하고 비금속은 어떻게만 좀 나누면 되냐면요. 책에서 금속은 왼쪽과 가운데,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다. 단
수소라는 비금속은 왼쪽 저 끝에 있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실온에서 상태는 다, 금속은 다 고체인데 하나만 유일하게 액체다. 비금속은 고액기가 다 있는데 부르면 액체다.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을 나누는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전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게 금속이고요. 전자가 돌아다니지 않는 게 비금속이죠. 바로 저 전자 때문에 모든 금속의 특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금속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광택이 있다라고 써있죠. 광택이 뭐야?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금속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이네? 금속은 반짝반짝 빛난다. 왜죠? 이 안에 전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우리 빅뱅 설명할 때 했잖아요. 그치? 전자는 빛을 튕겨내는 성질이기 때문에 빛이 팡 튕기는 순간 반짝거리는 거예요. 자, 금속이 광택을 띠는 이유는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자가 광택만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전자가 돌아다닌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는 건 다른 말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이래요. 금속은 전기가 통하냐? 네! 이렇게 문제 나오면 너무 쉽지 않아. 그치? 사실 이렇게 한다고.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이쪽 같은 말인데 다른 용어로 물어본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어려워. 그게 무슨 말이지? 전기 전도성이 뭐지? 전기 통하냐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를 약간 고급진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만 우리가 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자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금속은 전기를 잘 통한다. 근데 전자는 열도 잘 전달합니다. 열도 잘 전달해. 전자가 열도 잘 전달하기 때문에 다 전자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빵 가하면은 막 금속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본 적 있나? 철물점 가서 철사를 사요. 철사. 긴 철사 있잖아. 바닥에 철사를 놓고서 망치로 탕탕탕탕 두드리면은 이게 약간 소면 같은 그 철사가 탕탕탕 때리면 납작해져. 납작해져. 그게 뭐냐면 모양이 변한다. 금속은 모양이 되게 잘 변해요. 모양이 되게 잘 변해. 그 모양이 잘 변하는 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 전자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걸 모양이 잘 변하는 현상을 연성과 전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있자. 연성과 전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자 때문이래 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고 있을게요. 나중에 금속 결합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여기 뽑힘성과 펴짐성이라고 있는데 뽑힘성에다가 써놓으세요. 연성이라고 써놓으세요. 뽑힘성이 연성이고요. 뽑힘성이 연성이고 펴짐성이 전성입니다. 전성. 그래서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라고 시험 문제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연성과 전성이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금속은 그러하다는 거야. 하지만 비금속은 전자가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광택도 없고 열과 전기도 잘 안 통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흑연은 전기가 통해요. 흑연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흑연이 얘. 안녕. 얘가 흑연. 탄소를 얼키설키 엮어놓은 게 흑연인데 얼키설키라는 표현으로만 지금 할게요. 얼키설키 그냥 연결한 게 흑연인데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 얼키설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만들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4개의 결합을 완벽하게 다 조합해서 완벽하게 탁 결합해 놓은 거라면은 저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얼키설키 연결해 놨다라는 정도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샤프심 있잖아요. 샤프심도 해서 전기가 통해요. 샤프심 가지고 이제 양쪽에 건전지 연결하면 전기가 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심을 가지고 우리 건전지에 플러스에서 이렇게 집게를 해서 샤프심을 하나 연결하고 건전지에 마이너스에서 집게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샤프심 2개를
물에다가 탁 꽂으면은 물을 전기 분해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심 또는 연필심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흑연은 전기가 통한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겠죠? 모든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한다. 아니 예외가 있어. 흑연은 전기가 통해. 그치? 그럼 모든 금속은 전기가 통한다. 맞나요? 이건 또 맞아. 그치? 모든 금속은 전기가 통합니다. 왜? 전자가 돌아다니니까. 하지만 모든 비금속이 전기가 안 통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전기가 통하는 비금속이 흑연이라는 게 하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그림을 볼게요. 어디 사용되느냐 내용인데 어디 사용되느냐 금속 원소 중에 알루미늄, 구리, 철은 이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구리는 전선에 이런 전선들이 다 구리선들이에요. 수소, 질소, 인. 인은 성냥 같은 거 만들 때 인을 가지고 만들고요. 수소는 우주왕복선의 연료, 이렇게 폭발을 뻥 하면서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주왕복선의 연료로 이용이 되고요. 질소는 조금 생소한데 알고 있나? 우리 과자 봉지를 이렇게 사면 빵빵하잖아. 그 안에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빵빵한 거다. 왜 굳이 질소를 넣어놨을까? 맞아. 식품이 잘 변질되지 않아요. 만약에 산소를 집어넣으면 산소는 식품을 굉장히 잘 변질시키거든요. 만약에 산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딱 열었을 때 뭐야 다 썩어있을 거예요. 그죠? 질소를 집어넣어서 변질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왜 질소가 그런 변질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결합에 대한 걸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과자 봉지를 충전할 때 이용한다. 왜 충전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이것만, 이 내용물만 딱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빵빵하게 할까? 부서집니다. 유통 과정 중에 이것만 있으면 퉁 치면 다 부서질 거 아니야? 부서지지 않으라고, 부서지지 말라고 충전 기체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자, 넘기면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나오는데, 영상 하나를 좀 보여줄게요. 좋은 영상이 있었는데 내려놓은 거 없어졌어. 아쉽지만 예를 봅시다. 존재하기 어렵지만 대나무 칼로도 잘라집니다. 혹은 자, 얘가 1단계고 얘가 2단계고 얘가 3단계입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나트륨을 일단 던지고 도망갈 거예요. 자, 나트륨 1단계 바로 투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그림 화가 안 나네요. 뭔가 생각보다 반응이 미지근한데? 자, 일단 1단계는 너무 작아서 반응이 거의 없었고요. 그럼 바로 이제 2단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넣겠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다 이제 불 살짝 붙여주면 금속인데 위에 떠 있어요. 그게 체크합니다. 자, 바로 일단 3단계 넣고 3단계도 반응이 좀 작을 경우 4단계 한번 만들어서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계 넣을게요. 3, 2, 1! 왜 이렇게 생각보다 미지근하지? 반응이? 원래 불꽃이 일어나지 않나요? 왜 불꽃이 안 나요? 오! 컨텐츠 망한 줄 알았는데 다행히 불이 붙었네요. 폭발 안 하나? 꽝. 꽝.
저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방금 봤던 영상에서 나트륨과 물이 만나면 폭발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나트륨과 물이 만나면 자, 그 다음에 4단계를 넣었는데 굉장히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영상이 좀 빠져있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트륨은 폭발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거고, 나트륨을 좀 다운을 받아내겠어. 컨텐츠가 사라져요. 다르지.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건조된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꺼낸 후 마른 유리판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이용해 쌀알 정도의 크기로 잘라보고 잘린 표면의 색깔이 잘라내기 전의 부분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볼 텐데요. 먼저 리튬을 잘라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무른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트륨을 잘라보겠습니다. 표면은 엄청 더러워 보이는데 안에는 깜짝깜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륨을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린 표면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금속의 광택을 잃게 됩니다. 이때 광택을 잃는 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크게 나타나서 자르는 순간 광택을 잃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류수가 3분의 1 정도 들어있는 비커에 쌀알 크기 정도로 자른 각각의 금속 조각을 넣습니다. 먼저 증류수에 리튬 조각을 넣자 기체가 약간 발생하며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체의 정체는 수소. 이번에는 나트륨 조각을 증류수에 넣어볼까요? 리튬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증류수 안에서 알갱이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칼륨이 제일 셉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을 증류수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불꽃을 일으키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이 끝나면 각 수용액에 스포이트로 페놀프탈레인 용액 몇 방울을 떨어뜨려 봅니다. 수용액의 색이 눈뽕주의 다 분홍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페놀프탈레인을 분홍색으로 바꾸게 하는, 즉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건 무슨 성인지 기억나요? 일단 말할게요. 염기성 물질이 페놀프탈레인하고 만났을 때 붉은색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지금 아까 물이었잖아. 물이 있고요. 물이 있고 거기다가 금속을 넣었어. 금속하고 물이 만났어요. 근데 왜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궁금하면 됩니다. 궁금하면 돼요. 어쨌든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체크를 좀 먼저 할게요. 알칼리 금속, 방금 봤던 게 알칼리 금속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까지가 알칼리 금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족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을 이름이 뭐라고요?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데 알칼리라는 말이 뭐냐면 수용액 상태에서 염기성을 띠고 있을 때 알칼리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광고 같은 데 보면은 알칼리 이온수 뭐 이런 걸 쓰거든요. 알칼리성이라는 게 뭐냐면 염기성이라는 뜻이에요. 알칼리성. 네, 수용액 상태에서 염기성을 띠고 있을 때 알칼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금속을 물에다가 던지면 그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금속들이야. 그래서 이름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야. 진짜 염기성으로 만드는 거 맞아? 그래서 아까 실험을 맨 마지막으로 페놀프탈레인을 집어넣어서 진짜 염기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칼리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다 고체 상태이고요. 은백색 광택을 띠는데 딱 잘랐을 때만 은백색이죠. 나머지는 색깔이 막 변해 있잖아. 이게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공기 중에 있는 물, 수증기 형태의 물이겠죠? 걔네들하고 반응을 이미 일으켜서 광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딱 자르면 아직 반응하지 않은 안쪽이 나올 거 아니야? 걔가 이제 은백색 광택을 띠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른 건 방금 우리가 이미지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다는 말이 뭐야?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 뜰 정도로 가볍다. 작가 작가님, 뜻이라고 말했던 게 저거예요. 밀도가 너무 작다. 밀도가 매우 작아요. 물 위에 떠서 막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물, 산소랑 매우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공기 중에 놔두면 광택을 금방 잃어버리고요.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체크,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크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칼륨이 가장 커서 칼륨이 19번이잖아. 리튬은 3번, 나트륨은 11번, 19번이죠. 얘가 가장 반응성이 큽니다. 제가 왜 가장 반응성이 큰지도 이제 차차 배워나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염기성 물질이 되는지는 이 화학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M이 뭐냐면 메탈, 금속을 뜻합니다. 메탈, 금속. 금속을 물하고 반응을 시키면 H2가 물이거든요.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건 기억하면 좋겠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잖아. 잘 봐. 이 H2O를 분석하면은 수소가 몇 개? 4개 있는 거고 산소가 2개 있는 겁니다. 여기 수소 H2O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H 2개랑 산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앞에 E가 써 있다는 건 이게 2개 있다는 뜻이야.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산소 분자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총 수소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를 써는 거고요. 총 산소가 몇 개? 2개인 걸 써는 거예요. 근데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건 이 중에서 H2 형태로 하나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만 남겠어요? H가 2마리만 남겠지. 그죠? 남은 H 2개랑 O 2개가 만나면요. 바로 이게 바로 OH라는 물질을 2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OH라는 물질을 2마리를 만들어내서 이 M하고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OH라는 물질이 뭐다? 이게 염기성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갑자기 물에다가 금속을 넣었더니 왜 갑자기 염기성으로 바뀌었냐? 물을 분해합니다. 물을 분해해서 물에 있는 수소를 뜯어다가 수소로 날려보내고 나머지를 연결해서 OH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염기성 물질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염기성 물질로 바뀌는구나. 그 물을 염기성으로 만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알칼리 금속들의 특징입니다. 이 실험은 방금 우리가 봤던 실험과 같은 실험이에요. 잘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할로젠으로 갈게요. 할로젠. 자, 할로젠. 이거 보자. 봐봐. 리튬하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냥 물 속에 보관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다 반응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이 닿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이 닿지 않게 하려면 물하고 극상, 물하고 상극인 기름을 이용해, 기름 속에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돼. 석유, 체크. 석유나 액체 파라핀이라는 곳에 저장합니다. 석유나 액체 파라핀. 이 파라핀 성분도 약간 기름 성분이에요.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산소, 물과 닿지 않게끔 보관을 해야 되는 거구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집어넣어도 지금 둥둥 떠 있는 거 보이나요? 밀도가 엄청 작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할로젠 페이지입니다. 할로젠은 17쪽 원소를 할로젠이라고 했고요. 1주기는 없고 2주기부터 F, Cl, Br, I라고 했어요. F, Cl, Br, I. F하고 Cl은 기체, 가스 상태고요. Br은 액체, 리퀴드 상태고 얘는 고체, 솔리드 상태. 아까 우리 색깔로 봤죠? 색깔을 기호로 표현하면 가스, 리퀴드, 솔리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겁니다. 상태가 플루오린, 기체, 염소도 기체, 브로민은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다 라는 걸 얘기했고요. 자, 첫 번째 문제. 17쪽은 이름이 왜 할로젠이냐면 할로젠이라는 말 뜻. 아까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 반응해서 걔를 알칼리성으로 만드니까 알칼리 금속이었잖아. 이름이 왜 할로젠이냐면 좀 어이가 없어. 1쪽 원소와 굉장히 잘 반응한다 라는 뜻이래요. 1쪽하고 잘 반응하는 것이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할로젠의 기원이 그렇대요. 할로젠이라는 말 뜻이 1쪽 원소랑 잘 반응하는 것들을 할로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기원을 찾아봤는데 중요한 건 1쪽이 반응을 엄청 잘하잖아. 얘도 반응이 엄청 잘 일어납니다. 반응성이 엄청 커요. 반응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F 원자 하나가 딱 있어. 혼자서는 반응성이 너무 커서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끼리 달라붙어서 분자의 형태로 일단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봐. F라고 안 쓰고 벌써 F2, Cl2, Br2, I2라고 쓰는 이유가 너무 반응성이 커서 자연계에서 혼자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분자 상태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반응성이 크니까 저래야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체크.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이원자 분자. 두 개의 원자가 달라붙어서 분자의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해 라는 뜻으로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 할로젠 원소들은 자연계에서 단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단원자 분자라는 게 하나의 원자가 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죠. 무조건 이원자 분자라는 용어가 나와야만 합니다. 됐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야. 그래서 이원자 분자. 여기 첫 번째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는 색깔이 또 나옵니다. 색깔. 여기 색깔 나와 있어. 염소 기체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하는데 액체 상태의 브로민이 아래 깔려 있는 거고 이게 약간 증발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목소리가 이러지. 아, 쌤 오늘 건강검진을 하느라고 위내시경을 해서 스트레스입니다. 자, 브로민은 액체 상태인데 약간 증발을 통해서 이 젓갈색에 해당하는 기체가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오딘은 원래 고체잖아, 고체. 원래 고체거든요. 고체인데 얘도 약간의 가열을 통해서 기체로 날아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색깔을 기억해야 되는데 염소는 옅은 노란색,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그 다음에 플루오린도 약간 옅은 노란색을 껴요. 노란색.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암기법을 좀 만들었어요. 이것도 약간 그냥 생 암기예요. 일단 브로민 너무 쉬워요. 브로민이 BR이잖아. 브롬. 갈색은 영어로 뭐예요? 브라운이죠. 똑같네. 브라운. 브로민 안에 브라운이 써있죠? 아, 저 갈색. 그럼 갈색인가 보다. 라고 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이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치약 속에 들어있는, 들어봤나? 붕소라고? 아니다. 붕소 맞나? 아니다. 치약 속에 들어있지, 치약 속에. 불소야, 불소. 붕소란다. 불소도 정리 안 된다. 불소. 저 플로린이 불소예요, 불소. 플로린이 불소입니다. 불소 도포를 하면 이가 안 썩어요 하잖아. 저기 플로린 성분 때문에요. 이 플로린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치약 가지고 뭘 닦나요? 상상하세요. 약간 누런 이를 닦아요. 하얀 이가 아니라 약간 누런 이를 닦는다고 상상하세요. 자, 플로린 색깔은 옅은 노란색이구나라고 매치를 시키는 거야. 두 번째, 염소는요. 가을에 노란색 떨어진 잎들 있죠? 단풍 잎들을 주워 먹고 있는 염소를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노란색이어야 돼. 염소가 노란색 잎을 먹고 있다. 마지막 아이오딘은 쌤이 맨날 아이를 보죠. 아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자꾸 보라 그래요. 네, 아무튼 아이를 자꾸 보라 그래요. 더 이상 아이를 보라고 하지 마! 아무튼 아이를 자꾸 보라고 하니까 아이는 보라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색깔을 외워야 됩니다. 색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수소하고 잘 반응하고 나트륨 잘 반응한다 돼 있죠? 일족 원소들과 굉장히 잘 반응한다라는 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이 17족 원소들의 특징이고요. 수소하고 반응해서 HF, HCl, HBr 이런 물질을 만들겠죠. 수소하고 반응을 하면. 그치? 이것들을 수소하고 반응한 물질들을 할로제나 수소라고 불러요. 할로젠하고 수소라고 반응했으니까 이 할로제나 수소를 만들었어. HF를 만들었어. HCl 만들었어. HBr을 만들었어. 얘를 물속에다가 던지면은 얘네들은 반대로 H 플러스가 튀어나옵니다. H 플러스가 튀어나옵니다. 아까 OH-가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었다면 H 플러스는 반대로 산성을 띠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할로제나 수소를 물속에 던지면, 즉 수용액으로 만들면 오히려 이번에는 산성으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산성. 아까 알칼리 금속이 염기성하고 매치가 되었다면 할로젠은 산성하고 매치가 되고 있다라고 좀 서로 대꾸적으로 암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때는 반대예요. 반대로 원자번호가 작아야 또 반응성이 큽니다. 신기하게 원자번호가 오히려 작아야 반응성이 커요. 왜 원자번호가 작아야 또 반응성이 큰지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저렇구나라고 할게요. 자, 저걸 다 설명하려면 원자의 구조부터 해서 좀 배경식이 좀 더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설명하면 쉽게 풀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 할로젠은 또 어디다 이용하는지 그림을 좀 보면요. 이렇게 이용합니다. 아까 했죠? 할로젠의 플로린은 불소, 치약에 이용이 되고요. 염소는 우리 수영장 염소 소독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염소. 수영장 특유의 냄새가 이 염소 소독한 냄새예요. 염소 소독한 냄새입니다. 어떤 소독약으로 이용이 되고요. 아이오딘이 바로 그 유명한 빨간약 성분이 아이오딘이에요. 다 어떤 소독 또는 살균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독 살균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네요. 할로젠 원소들은. 되죠?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 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따라가세요. 알칼리도 볼게요. 알칼리. 아까 알칼리 금속이 이용되는 거 아는 것 같아요. 알칼리 금속은요. 봐봐.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 이런 곳에 이용이 되는데 우리 핸드폰마다 들어있는 배터리. 자, 리튬 배터리를 사용을 해요. 리튬 배터리. 휴대전화 배터리에 리튬이 이용이 되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조명, 비누, 소금. 우리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잖아. 그래서 비누에도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고요. 조명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런데 이용이 된다. 되고 칼륨 같은 경우는 비료 속에 비료를 만들 때 칼륨이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용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문제를 풀겠어요. 자, 문제 37쪽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자.